내가 형사고소를 당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사고소를 하신 분들은 그들만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채무가 많다 해서 무조건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 추심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후회하는 이유가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처음에 신청하실 때 금지명령 개시결정 나올 때까지는 채권자들의 채권 치심 때문에 내가 최저 생계비로 살아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 큰 의미를 안 둡니다. 근데 개시결정 이후에 이제 변제금을 납입하면서 내가 최저 생계비를 생각하면서 또 후회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한 달에 여러분들 1인이 144만 원으로 원칙적인 겁니다. 144만 원으로 생활하셔야 되고 2인이 236만 원, 3인이 302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2인이신데 자기네들은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300 이상은 있어야 된다,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 2인 지금 최저 생계비 236만 원입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만큼 있어야 된다는 건 다 상대적 가치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더 낮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사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인 300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돈으로 이렇게 생활하게끔 해주면 좋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내가 기존의 대출 원리금을 납입을 못해서 개인회생을 이용해서 한 달 변제금이 산정이 되면 그 변제금은 법원에서 법률로 3년 동안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채권자들한테 최대한 갚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2인이 236만 원인데 나는 300만 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러면 개인회생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개인회생 안 된다. 그럼 또 신용불량이 되겠죠. 그러면 또 채권 추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개인회생 하실 때는 내가 기존에 빌렸던 채무들을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건데 나는 내 생계비가 이만큼 있어야 된다 주장하신 분들, 나는 이런 분들 솔직히 조금 아직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혜택을 받는 거지에 대해서 본인들께서 나의 어떤 경제적 상대적 가치인 내 생활비를 주장하면서 후회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아요. 왜? 기존에 내 대출 원리금을 갚지도 못하면서 개인회생을 이용하는데 나는 생계비가 이만큼 있어야 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 맞는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채권자들이 형사고소를 할 때 많이 또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형사고소는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안 해서 형사고소가 안 되고 개인회생을 해서 형사고소가 되는 게 아니고 형사고소는 연체되기 전까지 변제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빌렸을 때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사범죄는. 그러면 이거는 개인회생 때문에 내가 형사고소를 당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사고소를 하신 분들은 그들만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채무가 많다 해서 무조건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들 중에서 개인 채권자가 주로 형사고소를 많이 하죠. 그분들이 연체되기 전에 형사고소를 하시든 연체 이후에 하시든 개인회생 전에 하시든 개인회생 후에 하시든 그분들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때문에 내가 형사고소 당했다 이런 거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빌리는 행위 때문에 여러분들 형사고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주로 이제 개인회생 후에 하신 분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달에 변제금 납입해야 될 돈이 많아서. 두 번째, 내가 최저 생계비로 살아서. 세 번째, 형사고소가 돼서. 근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후회하는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히 내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이겨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 세 가지는 내가 기존에 대출, 채무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지 개인회생이란 제도 때문에 발생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